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내려가서 한결 덜 덥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 흐려지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장 힘이 난다는 요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내려가면서 생활하시기에 조금은 수월하겠는데요. 30도까지 올랐던 영덕이 오늘은 25도에 머물겠고요. 울진이 22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25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경상도에는 아침에 경북 남부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흐린 하늘만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상주시에는 제1회 청보리 축제가 열리고요. 그 밖에도 해운대 모래축제,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 등이 열립니다. 곳곳에서 행사가 열리니까요.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계속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온 후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그제 사용 후 해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의 건설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뒤인 2028년까지 부지를 정하기로 했지만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저장고. 원자력 발전에 쓰인 사용 후 해결료 26만 다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연구 처분장이 없어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와 한울 등 원전들의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 처분장 건설을 위해 앞으로 12년 동안 부적합 지역 배제와 부지 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코앞에 닥친 임시 저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 발표가 결과적으로 고준위 방패장이나 다름없는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을 경주에 유치할 때 정부가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장은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방패장 부적합 지역 발표에 경주가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방안을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중전위 핵폐기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준위 방패장은 해외에서도 부지 선정에만 수십여 년이 걸렸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도 쉽지 않았던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다음 달 발표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최근 천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안 점촌 구간의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이 0.24에서 0.52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과 영주, 천안 등 12개 시군은 철도망 계획이 수정되는 2020년 반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5억 원의 용역비를 마련해 올 9월쯤 예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설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중국인 관광객 본격 유치에 앞서 중앙상가에 사후 면세점 시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이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환급 창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매장 내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즉시 부가가치세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포항시는 중앙상가뿐만 아니라 죽도시장에도 사후 면세점 거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인데요. 포항에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업이 문을 열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커피를 주문받고 정성껏 만들고 테이블까지 직접 가져다 줍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마들렌 빵을 굽기 위해 반죽하고 약품을 정확히 배합해 방향제도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해 포항 청하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한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저희가 만든 거를 쓴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경북에선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학교 기업이 포항 명도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20억 원을 지원해 공방과 카페, 세탁소, 직업체험센터 등 직업교육시설을 갖췄습니다. 학교 졸업 후 2년간 장애 특성에 맞춰 물건 제작과 세탁, 요리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기여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실무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은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의 기여를 제공해서 나중에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 10여 곳은 졸업생 채용에 앞장서고 장애우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학교 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 135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을 비롯해 인공어초와 바다비료 투하 등 바다 목장화 사업을 이어갑니다. 또 내년에는 독도 연안의 갯녹음 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70억 원 이상을 바다 목장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은 전체 수중 안반의 63%에서 갯녹음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심했고 이 가운데에서도 포항 연안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포항 지역 수산물 판매점 7곳이 적발됐습니다. 포항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죽도 어시장과 구룡포 대게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7개 업소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 표시를 희미하게 한 8개 업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여 우럭과 대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 정한 것이 단체 협약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 완화나 비정규직 확산 등을 주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이 문제 삼은 단체 협약 조항들입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정리기준, 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을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생산 부문을 외주나 하도급,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고용 안정이나 비정규직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항들이지만 고치라고 공고한 겁니다. 비정규직은 노사가 합의를 하고 그래서 채용상 부득이하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 규모와 그 인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 시기와 규모에 대해 가지고 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걸 합의를 했었던 거고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인단협 지도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17개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노동계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위법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넘어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 시정 명령 자체가 1980년도 계엄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우리 노동조합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됐던 악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때 노사정이 합의해서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자 행정 지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이 지난 23일 조강 생산 누계 3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은 지난 1978년 조업을 시작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단 기간인 37년 5개월여 만에 3억 톤을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00cc 자동차를 2억 9천여 대 만들고 지구를 375바퀴 돌 수 있는 양입니다. 포스코는 전로 3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전로 수명 연장 등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펼쳐 이번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성군, 가장 낮은 곳은 구미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2.6%로 구미 7.2%와 칠곡 12.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고 경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영덕의 노인 인구 비율은 32.5%, 울진은 24.4%로 조사됐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소속 영국 축구 코치들이 지역을 찾아 학생들에게 축구와 영어 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진학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는 등 꿈에 한 발 다가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격수들이 공을 몰고 나가며 수비벽을 뚫고 돌파합니다. 훈련 과정은 외국인 코치의 영어 수업으로만 진행됩니다. 모두 유럽 축구연맹 소속 영국 코치연합 회원들입니다. 유럽 명문 축구의 기술을 생생한 영어로 전수받다 보니 마치 영국에 유학 온 듯한 기분까지 듭니다.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마치 영국에서 교육받는 것 같아요. 이번 축구 캠프는 공교육 강화 사업 일환으로 포항의 4개 초중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지역을 찾은 영국 코치들은 영어로 축구 기술을 가르치며 EPL 입성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도 남겼습니다. Through maybe academies or scouts to come to watch them, or maybe put their own content on YouTube. That would be a good way to maybe go about getting trials for English teams. 학생들에게 해외 진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큰 꿈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즐기게 되는 선진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참 재미있어하는 것 같고요. 영국 코치들은 포항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과도 연습 경기를 통해 글로벌 축구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정례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9일 일요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 때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치맥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틸러스는 경기 당일 오후 3시 반부터 포항 스틸야드 북문 광장에서 관중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맥주와 치킨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포항은 리그 8위, 수원은 9위를 달리며 두 팀 모두 명가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29일 경기는 상위권 도약을 위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해병대 1사단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민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북구 흥해읍과 청하면 등 지역 내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12,000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돼 모내기와 과실 열매 속기 등의 작업을 돕게 됩니다. 해병대는 지자체와 협조해 저소득 고령 농가를 우선 선정해 교육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송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질 전문가들은 물론 유네스코 실무자들도 대거 참가했는데요. 청송의 지질 명소들을 둘러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기암절벽이 협곡을 이뤄 신선 세계에 온 듯한 주황산 용추폭포. 자체가 거대한 화산암지대로 마그마 분출이 빚어낸 지질 명소입니다. 청송 지질공원은 38억 년 전 선 케임브리아기부터 신생대까지 시대별 지질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40여 명의 해외 지질 전문가들은 억만겁의 시간이 빚은 자연의 신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And it's a very pleasant area that certainly will attract many people to hear, to visit, to be engaged with. It's very interesting.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프로그램 총책임자도 청송의 지질학적 가치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It's a very beautiful area, very beautiful. It's very clean, and it's a pleasure to be able to come here and have a look at the scenery, have a look at the geology, which is very interesting. 유네스코 측의 현장 실사 후 오는 9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결정나는 상황. 청송군은 유네스코 실무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긍정적인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등재 기준은 총 25개의 항목인데 청송군은 지질 명소 수 20곳을 초과한 24곳, 공원 면적 또한 기준의 8배에 달합니다. 수년간 지질 해설사 양성과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학술적 가치 외 주요 등재 기준에도 맞추고자 힘썼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청송 등재를 위한 공감대와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청송군이 2010년 제주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이 잡초 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기계와 기북면 500여 농가에 놓은 375헥타르에 우렁이 19톤을 방사한 결과 피와 물달개비 등 잡초 제거 효과가 매우 커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 논뿐만 아니라 일반 논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된 우렁이는 아마존산으로 수온 20도에서 30도에서 활동하며 특히 물보다 높게 심은 벼는 먹지 않아 친환경적인 잡초 방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 재질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적고 사용 기간도 2~3배 긴 장점이 있으며 구입비의 70%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지역 수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부표 사용량은 5,200만 개로 이 가운데 스티로폼 재질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선수단 1,100여 명을 파견합니다. 경북 선수단은 임원 300여 명과 선수 8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금메달 28개를 비롯해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가운데 경상북도가 오는 9월 말까지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3개 시군 보건소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36곳을 대상으로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78명의 온열 질환 사례가 신고됐는데 경북도는 앞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방역 소독의 날로 정하고 방제 활동을 펼칩니다. 보건소는 최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감염병의 매개인 모기와 파리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동별 15개 합동 방역단을 구성해 하수구와 숲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송풍 분사와 연막 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신입사원을 뽑은 결과 37%가 대구, 경북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치러진 신입사원 채용에 1,400여 명이 지원해 최종 35명이 뽑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대구 경북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안에 15명의 신입사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힘이 난다는 요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낮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내려가면서 생활하시기에 조금은 수월하겠는데요. 30도까지 올랐던 영덕이 오늘은 25도에 머물겠고요. 울진이 22도,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25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예보가 있었는데요. 경상도에는 아침에 경북 남부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흐린 하늘만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상주시에는 제1회 청보리 축제가 열리고요. 그 밖에도 해운대 모래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등이 열립니다. 곳곳에서 행사가 열리니까요.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계속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온 후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